1969년 12월 11일 오전 12시 25분 대한항공 YS-11 여객기는 강원도 강릉공항에서 서울 김포로 향하는 단 55분짜리 짧은 국내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탑승자는 승객 87명, 승무원 4명, 총 51명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비행기 이륙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항로를 이탈합니다. 조종석 문을 열고 들어간 남자 한 명이 조종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으로 지금 방향 돌려. 그 남자는 북한 귀순 의사를 드러낸 1등 항해사 배경록. 그는 이 항로 납치를 위해 당시 YS-11 내부 구조를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조종석 안에서는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YS-11기는 그대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두만강을 지나 1969년 12월 11일 오전 1시 45분에 함경북도 초산비행장에 강제 착륙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 장기문, 부조종사 변영호, 승무원 2명, 그리고 승객 90명, 총 11명은 끝내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9명은 96일 후인 1970년 2월 14일 판문점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귀환자들은 서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함경북도 초산에서 모두 내려졌고 군인들이 특정 사람들만 데려갔습니다. 이 증언은 북한이 주장한 조종사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했죠. 귀환자들의 구체적 진술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승객과 승무원을 일렬로 세운 뒤 이름을 불러가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승객은 버스로 이동했고 조종사와 승무원 일부 그리고 특정 승객 11명은 그 자리에서 따로 격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모두 북한이 데려간 사람들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중국, 러시아 여행객 혹은 북한에 체류했던 조선족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제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어디서 본 듯한 대한민국 사람을 봤다. 이름은 모르지만 남쪽 억양이었고 한글 필체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북한에서 기술교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제보들 중 2건은 구체적인 지명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함경북도 청진시 라진구역, 또 하나는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 64호 관리구역 내부 교육시설. 특히 1994년 일본인 연구자 A씨가 작성한 비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있었죠. 청진 공작시설 내에서 한국 표준어를 쓰는 40대 남자를 봤다. 훗날 사진을 찾아보니 YS-11 납북자 중 한 사람과 얼굴이 비슷했다. 누구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실종자 나이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기록은 공식 확인 없이 묻혀 있었지만 국내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납북 기술요원들이 북한에서 장기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귀환자 309명은 또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북한군은 젊은 남성 승객들을 유난히 자세히 검문했다. 조종실 승무원들은 끝까지 붙잡혀 있었다. 어디론가 실려갔는데 그 이후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 증언은 북한이 특정 인물들을 기술 교육 훈련 분야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969년 YS-11 사건 직후 북한 공군 일부 문서에서 남조선 항공기 조종기술 참고자료 확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냉전 시기 아카이브 분석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발견한 기록으로 납북된 조종사가 기술훈련 자원으로 사용됐다는 합리적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실종된 11명은 왜 귀환하지 못했을까? 북한은 단 한 차례도 그들의 생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제보보다 기술 제공자로 쓰였다는 제보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구성시 인근 64호 구역은 항공통신 공작 기술 연구 인력을 따로 모으던 구역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은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고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수십 명의 외부 출신 기술자들이 활동했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그 11명은 북한에서 살아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귀환자들의 증언, 북한 내부 제보, 특정 지역에서의 목격담, 기술자료 확보 문건, 이 모든 조각을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단순한 납북 피해자가 아니라 냉정히 북한이 필요로 했던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기술을 북한 내부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귀환시키지 않았다는 가능성. 이 사건이 55년째 미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실종된 조종사 장기문, 부조종사 변영호를 포함해 총 11명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귀환한 39명이 남긴 증언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자발적 월북,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그들은 격리돼 있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제보된 수많은 목격담. 그중 일부는 실종자들의 나이와 특징, 말투, 시기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습니다. 실종된 11명은 정말 끝까지 북한에 남겨져 있었던 걸까? 혹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기록 없이 사라진 채 살아있었던 걸까? 이 미해결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오래된 항공기 납치 미스터리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